혹시 지난 시간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자, 뒤로. 질문을 그러면 오늘 할 부분이 좀 많아서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도 좀 할 때 분량을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계지탕은 표증약이다. Yes or no? 자, yes. 만장일치인데. 잠깐만요. 이 약 중에 보면 계지라든지 생강, 요 이제 뭐 핵이라고 했지만 발상에 가깝죠. 근데 발안하고는 좀 달라요. 계지 생강이. 안으로는 생강도 그렇고 작약, 대조, 감초는 겉으로 가는 약이 아닙니다. 약이 전부 다 이제 복중으로 가는 겁니다. 배 쪽으로 가고. 제가 여기 수음을 흩는다고 했는데 요거는 생강, 그다음에 흥분을 진정시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진액 보충하는 약은 대조, 감초 그렇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작약 같은 거는 흥분을 좀 진정시키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겉으로 가는 약, 속으로 가는 약 이렇게 같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지탕은 표증약입니까? 힌트를 제가 드리고 다시 한번. 네, 표준약이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래서 편집상의 오류입니다. 물음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고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다시 한번 가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계지탕은 표증약이다. Yes or no? Yes. Yes. 한 명 꼬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 명을 꼬셨습니다. 자, 표리증 약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표증약이라고 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계지가 작약탕을 할 때도 했지만, 표증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지가 작약탕은. 계지가 작약탕이라는 건 계지탕이 온전하게 다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약물의 좀 증량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그거는 확실히 약을 리증약이에요. 리증약. 소위 말하면. 계지와 작약을 가지고 딱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지는 표로 가는 약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중풍이라든지 이런 데 씁니다만, 작약은 태음병이라든지 아니면 소음병 뭐 이런 데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증약이 아니고 리증약도 아니고 둘 다입니다. 표증도 되고 리증도 된다. 그래서 이제 계지탕이 모든 약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약이 묘합니다. 마왕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왕탕은 거의 표약입니다. 확실히 표증약입니다. 근데 계지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고, 이게 이제 이 처방이 상한론 처방에 계지탕에서 시작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은 계지탕에서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중요한 겁니다. 표증도 아니고 리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계지라는 약은 우리가 감기가 왔다, 땀을 내야 되겠다, 그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땀 내는 거는 마왕이 더 좋아요. 이 사람은 진짜 땀 내야 되겠다. 아니면 소염이라든지 이런 게 차라리 땀은 더 잘 납니다. 계지 먹는다고 땀이 잘 나진 않아요. 이제 오히려 계지는 보양약에 해당됩니다. 양을 보하는데 표까지 이렇게 땀이 촉촉하게 날 수 있는 좀 그런 근거를 해주는 거지 보양약에 해당됩니다. 작약은 보응약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약. 그런데 작약은 또 묘한 게 숙지왕, 당귀, 청궁 이런 거에 비해서 진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약의 어떤 부작용이 나는 것 대부분들이 음이 너무 과잉되게 보충이 되면 설사한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그런데 작약은 그 약 중에 제일 그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의 표의 약, 음의 약 중에 가장 기본적인 되는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강대조 감초는 비위를 뭐 이거 굳이 설명을 하기는 그런데 비위를 어떻게든 봐주는 겁니다. 소화력을. 생강이든 대조는 영양분도 보충하고 감초는 좀 예민함을 진정시키고 비위를 어떻게 보면 표로 가고 리로 가고 중간에 생강이 그 중간을 조절하는 약이 계지탕입니다. 그래서 계지탕을 잘 알면 요거를 응용을 하면 표증으로 좀 몰아가려고 하면 요런 약들을 조금 빼면 되고 리증으로 몰아가려면 요런 약들을 좀 빼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계지가계탕 요거는 말이에요. 계지가계탕 올리고 계지거 작약탕 계지가작약탕 그런 의미가 표증으로 조금 더 표로 좀 더 모느냐 음으로 리로 좀 더 모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근데 이제 계지탕은 그 상한론 할 때 보면 뭐 쉽게 말하면 감기약이 맞습니다. 오한 발열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처방을 가지고 잘 보면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표가 허하면 쉽게 말하면 감기에 걸렸다. 외부의 찬 기운에 의해 감기가 걸렸다. 라는 말은 내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계지탕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약을 썼다라고 하면 왜 굳이 생강대조 작약 이런 걸 쓰냐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에 문제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이 와가지고 감기가 너무 자주 걸려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겉에 지금 자꾸 뭐 구멍이 나가지고 자꾸 약하거나 뚫리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내부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소화력이라든지 변비라든지 기타 등등 겉에 지금 뭐가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감기와 소화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바꿔보면 통증. 오늘 나중에 이제 통증에 대해서 하겠지만 통증을 상한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보험약이 별로 안 들어가요. 이 시대에는 보험약을 쓰는 관절에 보험약을 쓰는 개념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뭐 지금 독활기생탕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그 보험 숙지왕 들어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마 이제 저는 발달이 덜 됐다고 봅니다. 상한론이 다 옳고 그 이후의 시대에 그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통증을 안 받느냐? 통증을 받어요. 그럼 어떤 개념으로 받느냐? 차단. 표병으로 받습니다. 표병. 거의 대부분이 관절통을. 그러면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꾸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속병이 있는 겁니다. 속병.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통증을 위주로 저도 환자분들의 90%가 통증입니다. 90% 이상이. 그러면 겉을 자꾸 치료하려고 보다는 속을 자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의원의 환자의 70%는 식체라는 얘기를 가끔씩 제가 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체해가지고 속이 답답하고 불편해요, 뭐 토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의 식체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만성적으로 위장 기능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인들은 뭐 저희 집사람을 봐도 그렇지만 체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이만큼 밥을 먹는 능력이 있는데 조금 줄어들어도 큰 문제로 안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지금 음식 옛날보다 잘 못 먹네. 지금 체했네. 이래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표로, 관절로 소위 말하면 양기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낸 역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관절들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이라는 걸 해도 큰 문제,
100을 해야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70만 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표가 허하면 내부의 수기가 정체된다는 말은 속의 어떤 문제, 소화기, 그 다음에 뭐 변비, 장 이런 문제가 관절의 문제를 일으킨다. 요 말입니다. 그게 이제 계지탕에서 제가 최근에 가만히 이제 계지탕 이거를 좀 공개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PPT만 만들었어요. PPT만 만들고 제 나름대로 집에서 시뮬레이션을 쭉 해봐요. 쭉 해가지고 오면 현장에 와보면 그때랑 너무 달라. 그래서 이제 약간 당황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대본을 다 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제가 제 생각을 정리를 좀 글로 해봐야 되겠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 글로 적다 보면 빠뜨리는 게 좀 적어져요. 그리고 또 글로 적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말하는데 좀 용이해져요. 그래서 대본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근데 게시탕 다른 거는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리뷰하고 하면 끝나는데 게시탕은 이래 쓰다가 제가 이제 계속 앞에 처방들을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주증에 관련돼서 볼 때마다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 얘기를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데 게시탕은 계속 밟힙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게시탕은 표리증 약이고 표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표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표에 문제가 있죠. 근데 표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네. 표를 치료해버리면 리가 더 막히면, 그래서 이제 변비가 있거나 할 때에는 발암법을 거의 안 씁니다. 자, 게시탕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주증 외우셔야 됩니다. 이 방극 개념을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정리한 걸 외우셔도 되고, 상충이 빠졌네요. 두심통. 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좀 으슬으슬 추워요. 발열, 한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제 한간의 책에 보면 좀 체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좀 왜소한 체형, 아니면 소심한 뭐 사람 성격, 성향, 소민 같은 사람. 물론 저는 뭐 그 의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제가 그거를 소개 안 하는 이유는 그게 과연 100%일까? 그래서 제가 소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두심통, 오풍, 발열, 한출이다. 여기서 가장 이건 다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기가 약해지는 이런 부분과 음기가 약해지는 좀 들뜨는 게 나타난다. 자, 계지가계탕. 계지가계탕은 발열, 한출, 오풍에 두심통이 심해진다. 그 상충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두심통이 심해요. 몸살, 두통 이런 게 심해지는데 그 전제는 뭐다? 계지탕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지탕 같이 보이는데 관절통이 왜 저리 심해지? 이겁니다. 눈에 계지탕이 딱 들어와야 돼요. 계지탕이. 자, 그 다음에 계지가작약탕, 계지가작약대왕탕. 주증은 계지탕, 두심통, 오풍, 발열, 한출에 복만, 복통, 대변비. 주증입니다. 요거는 계지에서 작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지의 느낌이 조금 줄어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두심통이라든지 오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한출도 한출은 있을 수 있겠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환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확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배 쪽으로 몰리는 복만, 복통, 대변비. 여기 세 가지 약 중에
저도 상한방으로의 경험은 짧지만 계지가 작약탕은 되게 굉장히 흔한 처방입니다. 요거는 꼭 아시면 좋습니다. 자, 계지거 작약탕. 계지거 작약탕은 계지탕증의 흉만, 특히 계지탕 중에 이 작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신통, 오풍 이런 게 강합니다. 두신통, 오풍의 흉만, 답답하다. 지난 시간에 말할 때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표현을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리뷰했습니다. 요거 제가 주중은 할 수 있는 한은 앞 시간에 쭉 계속 할 겁니다. 네.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림도 한 번씩 봐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